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의 윤주만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지금 재택근무 중이기도 하고요. 요 수원 삼성과 관련된, 감독과 관련된 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DM도 보내주셨는데 답장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부랴부랴 찍으면서 이제 감독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현재 스코어까지 말씀드리면 어제죠. 이제 9월 8일 수원 삼성이 박건하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고요. 제가 그날 오후 일단 단독 보도를 냈죠. 정식 감독을 선임할 것이다. 주대행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한 다음에 한 4, 5시간 뒤에 보도자료가 나와서 박건하 감독이 위기를 탈출하기 좀 기대한다. 그리고 박건하 감독도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좀 재건시키겠다. 이런 좀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로 약 2년 4개월 정도 수원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박건하 감독은 9일이죠. 오늘 오전 수원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단 그리고 프런트와 상견례를 가졌어요. 그리고 오후부터 바로 훈련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슈퍼매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슈퍼매치가 데뷔전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스코어고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왜 바꿔나냐? 왜 바꿔나를 선임했어야 했냐를 보면 일단 7월 17일에 임생 전 감독이 사퇴를 하죠. 그 다음에 수석 코치였던 주승진 대행이 그 지휘봉을 잡잖아요. 그리고 구단을 조금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대행 체제에서 치른 9경기에서 수원은 단 2승에 그치죠. 그리고 순위가 조금씩 하락하다가 11위까지 떨어지고요. 동시에 인천이 반등을 하면서 승점이 3점 차까지 줄어듭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상주전이 조금 결정적인 경기였다고 좀 들었어요. 상주전에서 만약 이길 경우 주대행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부산전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좀 변화를 주자라는 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0대1로 패했죠? 그리고 나서 구단은 버튼을 누릅니다. 안 되겠다. 정식 감독 선임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후보 1순위였던 박건화 감독에게 연락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협상 끝에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은 그럼 그 동안 주대행이 맡은 동안엔 두 손 놓고 있었냐? 주대행이 만약에 P급 지도자 강습에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였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도 다 플랜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리스트업 작업을 했죠. 그때 나온 이름이 이제 루머입니다. 나온 이름이 뭐 송경섭이라던가 뭐 이장관 감독 그리고 이제 해외 감독도 나왔고 서정원 감독이 다시 리턴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항상 그 박건하 감독을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놓고 조금 다른 후보들도 살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박건호 감독의 일부 경험이 물론 없긴 하지만 구단에 대한 사랑, 이런 애단심이 굉장히 크고 그 선수들이나 프런트의 신뢰가 깊은 만큼 뭔가 수원 DNA를 앞세워서 팀을 좀 위기에서 건져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선임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또 박충균 전 전북 코치도 좀 이름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승진 대행 P급과 박건하 감독 선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데 좀 별개로 진행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대행 같은 경우에는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9월 중순이면 지휘봉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지도자 강습에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9월 초쯤에 나올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9월 8일에 나왔어요. 그래 8일 나왔는데 주승진 대행이 그 안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불합격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8일이 수원이 박건하 감독 선임한 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승진 대행 불합격 사실을 알고서 어떤 박건하 감독에게 다시 접근한 거 아니냐? 부랴부랴 좀 급하게 선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사실 좀 별개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주전 끝나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박건하로 가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박건하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좀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평소 행실이 어떻고, 뭐 중국 팀과의 계약 관계가 어떻고 이런 점을 살핀 끝에 이제 박건하 감독을 선임한 거지. 그 주대행이 이제 그 협회에서는 오후쯤에 이제
문자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박건하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그룹의 재가를 받는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대의 경우는 1군을 떠나는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보직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스카우트 또는 뭐 유소년 디렉터 쪽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박 감독은 자신의 사람으로 어떤 수석 코치를 선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나오는 이름 중에는 이경수 숭실대 감독이 가장 유력하다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김두현 코치, 그리고 김봉수 코치는 그대로 1군에 남아서 박 감독과 함께 어떤 잔류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김봉수 골키퍼 코치 같은 경우에는 런던 올림픽 때 박건하 감독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끈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슈퍼매치입니다. 수원은 이제 박건하 감독 선임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모로 이 경기에서는 박건하 감독이 초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 아마 기성용이 좀 카메라 포커스를 받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제 박건하 감독이 팀을 살리겠다고 좀 용기 내서 왔잖아요. 구단에서도 좀 도와달라고 했고, 박건하 감독도 고민하다가 좀 지휘봉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수원 팬들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좀 재밌어졌습니다. 저 슈퍼매치 현장 가거든요. 현장 다녀와서 리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